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의 친일 망언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시민단체는 정 군수의 주민 소환을 위한 단체까지 조직하며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보훈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상혁 군수 퇴진 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군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 소환을 통해 정 군수의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군수도 살고 우리 보훈 군민이 대대손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훈군 유권자 15%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 투표가 진행되며 소환 투표에선 보훈군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그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군수가 주민 소환을 통해 군수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주민 소환 서명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는 물론 생년월일까지 적어야 하고 이후 서명 인부의 열람까지 가능해 보훈군이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보훈 군수가 퇴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문화제도 개최하고 1인 시위도 진행을 할 거고요. 선전전도 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 소환이 시도된 99건 중 성공한 사례는 단 1건. 100번째라는 오명의 주인공이 정상혁 군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은 대추축제가 끝나는 오는 10월 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저희 CJB는 지난주 보훈군이 조성한 훈민정음 마당에 한글 창제 주역으로 세종대왕보다 신미대사가 부각돼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보훈군이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종에 군수의 이름을 새겨놓은 것도 CJB의 취재 이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군이 지난해 조성한 훈민정음 마당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을 세종대왕이 아닌 신미대사로 부각해놨습니다. 신미대사를 정 가운데 거대한 불상처럼 앉히고 세종대왕 동상은 단지 훈민정음 창제 관련 인물 7인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최근 한글단체 회원들이 직접 보훈군수실을 찾아 항의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대사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명시된 내용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나라에서 국고를 낭비하면서까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역사 모독이고 세종대왕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 애초에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명칭부터 잘못 지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신미대사 마당으로 하면 괜찮다. 훈민정음 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글을 번역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보훈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관광과장을 필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정 보완을 거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글 창제 주역을 기리는 범종에 금빛으로 새겨놓았던 군수의 이름도 CJB의 보도 이후 제거했습니다. 군정직원을 와서 확인하고 지우기는 여기 일하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55억 원이란 나랏돈을 들인 데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CJB는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집중된 청주의 소각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주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던 업체가 최근 행정 절차 중단을 자진 요청했습니다. 업체의 속내는 무엇인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추진 중인 소각장 부지입니다. 소각업체는 지난 7월 금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금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소각장 신설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최근 업체는 이를 자진해 취하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8월 말경 서면으로 취하 요청을 해서요. 저희가 9월 초에 수리를 하고 환경청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소각업체는 여러 여건상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각장 인근 10개 마을의 반발과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가 집중된 청주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 여기에 청주시의회에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등 문제점 압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강환경청은 취하 직전 이루어진 소각장에 대한 실사에서 이례적으로 담당 국장까지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요구하시고 이제 업체에서 뭐 수용하시면은 별도로 이제 날 잡아서 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제 설명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소각장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취하하면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청주시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민과 협의를 거쳐 소각장을 재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소각장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업체가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소각장 신설 불허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보름가량이나 앞당겨지면서 선호하는 명절 선물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금방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선물 세트가 잘 팔리고 과일은 사과와 배보다 복숭아와 멜론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고기 전문 판매장에서 추석 선물 세트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보다 판매가 늘어 일손이 더 바빠졌습니다. 주문에 맞추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택배 차량에 물건을 실어보냅니다. 가격이 높아진 과일을 대신해 육류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구이용 한우나 LA 갈비가 잘 나갑니다. 불 앞에서 오래 조리해야 하는 찜이나 국거리용 냉동육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보단 추석 명절 선물 세트가 20-30%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단체 개인의 예약 주문이라든가 택배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찾는 과일 품목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추석 선물용 과일로는 주로 배와 사과가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형마트에서는 포도와 멜론, 복숭아가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과나 배 보러 왔는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서 다른 대체 상품으로 보고 있는데 멜론 지금 가격 괜찮아서 보고 있어요. 2014년 이후 가장 빠른 이른바 여름 추석 덕분에 소비자들의 추석 선물 선호도까지 달라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9월과 10월 두 달간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현금 구매 시 5%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일정이 조정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경매가 중단되고 과일 가운데 사과와 배는 11일부터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장은 12일까지 운영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할 일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충주 무예마스터십은 지속 가능한 세계 대회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의 작은 축제가 20년 노력 끝에 세계적인 축제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예 마스터십은 각 종목 최고수인 마스터를 선발하는 세계 유일의 종합 경기대회입니다.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가장 가까운 축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컴백 게임 등 그간 무예 종합대회가 무산된 것에 반해 마스터십은 스포츠 불모지에서 거둬들인 값진 성과입니다. 동양무예를 아우를 수 있는 여건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세계무예 마스터십이라는 세계 종합무예대회의 용역을 정부 용역으로 시작이 돼서 지속 가능한 대회로서의 역량도 커졌습니다. 가이스프의 공인과 올림픽 출전권, 세계 랭킹 부여, 무예대회 표준 모델 구축 등이 큰 성과입니다. 또 평창 올림픽의 1000분의 1,
광주 수영대회의 14분의 1이란 운영비용 절감으로 개최 문턱을 낮춘 것도 장점입니다. 이 저비용 150억이라는 아주 많지 않은 예산으로 경기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마 3회 대회, 4회 대회도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마스터십에 대한 시민 호응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무예와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시민이 긍정 쪽에, 지역경제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70%가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충북이 무예 올림픽의 창건자가 되고 세계 무예의 성지가 되도록 합시다. 충주 수안부에서 시작된 충북 무예 20년의 역사는 이제 국제 스포츠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보은군 탐부면과 영동읍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격려했습니다. 이 지사는 추석 명절 이전에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피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충북은 과수 181.7헥타르, 벼 111.5헥타르, 농업시설 9.7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태풍 링링에 따른 강풍으로 청주 도심의 일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안전에 취약점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한범덕 시장은 옛 남궁병원 사거리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가로수 관련 사고가 많았다며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북의 경매 시장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낙찰률이 한 달 전보다 3.6%포인트 상승하며 30.3%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낙찰률이 32.8%로 한 달 전보다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진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4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진천읍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는 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천화폐 모아의 현금 판매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천시는 모아 판매 6개월 만에 105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며 오는 10월 전자화폐인 모바일 모아 20억 원 등 올해 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모아 구입 할인율을 현행 4%에서 6%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우리마을 지킴이 대장 발대식이 오후 2시 시청 탄금홀에서 있습니다. 보은에서는 산골 한마당 풀꽃축제가 오후 1시 구병리 아름마을에서 열립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돌며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